세계 영화의 중심이 헐리우드와 유럽에서 이제는 아시아와 변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구한 문화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으면서 뛰어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영화, 그리고 발리우드라는 조어가 생길 정도로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는 인도 영화까지 영화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도 주목해볼 만하죠. 우리나라의 각종 영화들이 세계의 유명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경을 초월한 다양성과 그리고 가치관이 요즘에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다양성 위에 또 기술적인 혁명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술이 그것인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영화의 미래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세계 영화사의 기행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화의 새물결과 현대 영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영화평론가이자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전찬일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0년대 영화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50년대에는 영화의 개인화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사실은 영화는 대표적인 집단 예술인데 5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어떤 영화의 개인성, 그러니까 감독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는 영화들이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예술 영화라든지 또는 작가 영화라는 그 부르곤 하는데, 그런 점에서 50년대는 영화가 개인화로 치달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본 영화는 유럽 영화, 그리고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였는데 오늘은 좀 3세계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50년대 비로소 그 유구한 전통의 아시아 영화가 일본을 이제 필두로 해서 서구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발견돼서 각광받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현대의 영화 어떤 흐름을 거쳐서 발전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이제 마지막 강의 50년대부터 2010년 이 시점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50년대에 영화가 개인화된다는 건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집단 예술로서 영화가 어떤 개인의 개성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덜 조명받고 덜 평가받은 데 반해서 5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화가 완전히 소설가가 예를 들면 소설을 혼자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도 감독에 의해서 마치 혼자 만들어지는 영화인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간주하는 그러한 관점 내지 시각이 형성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이 바로 작가라는 용어입니다. 자, 작가는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뭐 글 쓰는 사람을 얘기하죠. 라이터라든지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author를 보통 얘기합니다. 영어는 이제 author인데요. 영화에서 말하는 작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불어에서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오테르라는 불어에서 나옵니다. 오테르는 author의 불어인데 이 오테르라는 개념이 좀 특별한 함의를 갖습니다. 뭐냐? 어떤 영화에 그 영화를 만든 사람, 감독만은 아닙니다만은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제작자나 촬영 감독, 배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감독입니다. 만든 사람의 개성이 일관되게, 중요한 건 일관된다라는 겁니다. 개성이 일관되게 드러날 경우 그런 영화들을 만든 사람을 지칭해서 우리가 작가라고 칭합니다. 바로 문제점은 바로 대두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관만 되면 다냐? 개성도 나쁜 개 같은 성질의 나쁜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벌써 담겨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 영화가 예술로서 인정받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대두돼서 각광받은 개념입니다. 자, 그 전까지 작가는 시나리오 작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영화는 시나리오 작가의 의도나 의중 또는 생각을 충실하게 기계적으로 감독이 옮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화에 대한 반기를 든 일련의 그 비평가들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옵니다. 1950년대. 그들의 나이 대부분 20대였습니다. 1950년대 20대의 젊은 비평가들이 시나리오 작가의 그 글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비창의적으로 맛깔나지 않게 옮기는 그런 영화들을 아버지의 영화. 아버지가 꼭 나쁜 존재는 아닌데 그렇게 아버지의 영화 뭐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뭐냐? 시나리오 작가 어떤 문자로부터 종속되어 있지 않는 만든 사람의 개성이 돋보이는 그것도 일관되게 돋보이는 그런 영화들을 자기는 지지한다. 그리고 그 영화들을 가리켜서 작가 영화라 칭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작가 영화. 그러니까 작가는 사실 아무 때나 작가 영화는 아무런 영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좀 잘 만들었다고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관되게. 그러면 한두 편 가지고 안 되겠죠? 즉 일련의 작품들. 우리가 불어로 그거를 이제 전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저는 한문으로 완전한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작을 가르치는데 불어로는 의불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령 이제 이창동 감독의 예를 들겠습니다. 초록 물고기부터 시까지 5편인가요? 이 사이에 뭐 밀향 있고 오아시스 있고 박하사탕 있고 그러면 초록 물고기부터 시까지 흐르는 일련의 영화 이 5편을 쫙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면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제라든지 또는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관되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 그럴 경우 작가라고 칭합니다. 이건 사실 가치평가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관된 개성이라는 것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영화들을 작가 영화로 칭하고 이들의 영화들을 거의 예술가로까지 격상시킵니다. 이것이 작가 영화라는 개념이고 예술 영화라는 개념인데 바로 50년대에는 그런 예술가로서의 작가들이 대두되는데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봤을 법만 한 몇 명이 있습니다. 거장 중에 거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웨덴의 잉마르 베리마 영화 철학자라고 얘기도 있었고요. 그가 만든 1950년대에 만든 일련의 영화들 제7의 봉이라든지 와일드 스트로베리